돈은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한 존재다. 현실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거나 스스로를 잃어버릴 위험에 가까워진다. 특히 급격하게 부유해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겸손함과 따뜻함을 내려놓고 교만함과 냉소를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에서 너무 자주 목격되는 진실이다. 겸손하던 사람이 성공 후에는 말투가 달라지고 옛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평범한 사람들을 대할 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어릴 적엔 한 푼 한 푼 아껴 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백만 원을 충동구매하고 남의 노고를 당연시하게 된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돈이 많아졌을 때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여유롭고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돈이 많아졌을수록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성공과 부를 곧 인격으로 착각하는 분위기마저 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입는 사람이 더 대우받고 겸손한 사람은 성공 못해서 저러는 것이라 여겨지기 쉽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겸손과 절약이라는 가치를 낡고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대신할 수는 없다. 돈은 외면을 꾸며줄 수 있지만 인간관계나 신뢰, 존중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는 스스로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친절함과 절약 같은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서 출발한다. 민수는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어선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게임기를 사는 동안 민수는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몇 달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수는 밝았고 잘 웃었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아이였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민수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 평일 저녁엔 편의점, 방학 땐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루에 3시간 자는 날도 많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말을 걸고 알바생 동료 중 신입이 오면 일을 천천히 가르쳐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공책 하나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거기엔 매일 지출한 금액, 받은 월급, 목표 저축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친구들이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자고 할 때도 민수는 나중에 제대로 대접할게라며 조심스레 거절하곤 했다. 그 태도에 친구들이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민수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우목표를 위한 절약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꿈은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때 중고 노트북을 모아 코딩을 독학했고 밤마다 무료 강의를 보며 프로그램을 짰다. 민수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그는 낮엔 수업, 밤엔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옆고시원에 살던 외국인 유학생이 지갑을 잃어 밥을 굶고 있을 때 민수는 남은 도시락을 조용히 건넸다. 버스에서 앉을 자리가 없는 어르신을 보면 일어서는 건 당연했고 편의점에서 계산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몰래 1,000원을 더 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민수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넉넉했다. 그는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따뜻함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했다. 당시 그의 SNS에는 화려한 사진도 자랑스러운 게시물도 없었다. 다만 늘 감사하는 마음과 주변을 배려하는 글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민수는 누구보다 검소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으며 누구보다 성실했다. 성공이란 단어가 따라오지 않아도 그는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 그 정신이 바로 훗날 민수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서울로 올라온 지 불과 몇 년 만에 민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성공 신화로 불리게 되었다. 대학 시절 만든 간단한 일정 관리 앱이 입소문을 타면서 대기업과의 제휴 제안을 받았고 그 후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민수는 20대 후반에 이미 수십억 원대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각종 매체에서 자수성가형 CEO, 청년들의 롤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수의 삶도 빠르게 달라졌다. 반지하 고시원에서 살던 그가 어느새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입주했고 중고 노트북 대신 최고 사양의 맥북과 대형 모니터로 무장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효율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겉모습과 소비에 집착하게 되었다. 출퇴근길엔 외제차를 몰았고 회의 때는 명품 시계를 일부러 드러내듯 차고 다녔다. 점심은 호텔 뷔페나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해결했고 주말이면 해외로 단기 여행을 다녀왔다. 직원들에게는 성과를 내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비싼 선물을 건네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문제는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엔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먼저 손 내밀던 민수가 이제는 본인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타인의 이야기를 쉽게 끊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말실수를 하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고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겉으론 여전히 성공한 청년 CEO였지만 내면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어느 날 포항에 계신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민수는 중학교 동창인 재호와 마주쳤다. 재호는 여전히 포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다. 둘은 어릴 적 둘도 없는 친구였다. 함께 자전거 타고 바닷가를 달리던 기억,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추억이 있는 사이였다. 그런데 재호가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을 때 민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끊고 차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재호는 SNS에 이렇게 썼다. 사람이 성공했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 글을 우연히 본 민수는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애써 모른 척 넘겼다. 나는 바빠. 나는 지금 중요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그렇게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민수의 말을 눈치 보며 따랐고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연락을 점점 줄였고 부모님마저도 요즘은 말 붙이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는 여전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점점 더 혼자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민수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 그의 SNS에는 고급 와인, 해외여행지, 초청받은 고급 행사 사진들이 가득했다. 겉보기에 완벽하고 화려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성공이라는 단어에 갇힌 채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갔다. 그렇게 민수는 어느새 자신이 한때 가장 경계하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회사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나친 확장, 무리한 마케팅, 내부 갈등이 쌓여가며 결국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무산되었고 투자자들은 손을 떼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갑질 논란, 성과 위주의 비인간적 조직 문화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었던 민수는
어느새 성공에 취해 본질을 잃은 청년 CEO라는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남아있는 이들조차 무기력하게 하루를 버티는 수준이었다. 민수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짚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했고 회사를 키웠고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어느 날 밤, 민수는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대학 시절 쓰던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컵라면 950원, 저녁 생략. 목표 저축에까지 18,000원 남음.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민수는 멍하니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공책의 페이지 한 귀퉁이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성공은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 그 문장을 본 순간 민수는 눈앞이 흐려졌다. 자신이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서서히 깨달았다.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이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었다. 민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들에 도취되어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먼저 불필요한 소비부터 정리했다. 강남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사무실도 작은 공유 오피스로 옮겼다. 외제차는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회사 조직도 수평적으로 재편하고 회의 문화도 바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민수는 직원 개개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피드백보다는 경청에 집중했다. 예전 같으면 별 의미 없이 넘겼을 회식 자리에서도 스스로 잔을 따르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특히 예전부터 묵묵히 일해온 한 대리에게 그동안 많이 미안했고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자 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말 들으려고 남아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회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엔 기사도 SNS도 없었다. 조용히 이름 없이 누군가 물으면 그저 도움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고향 포항에도 몇 번 내려갔다. 그때 자신을 외면했던 친구 재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둘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바닷가를 걸었다. 민수는 이제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다. 외부 강연도 줄였고 언론 인터뷰도 사양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한다. 이젠 나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엔 과거의 민수, 변화한 민수.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민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었다. 마음의 회복이었다. 절약과 친절이라는 가치를 다시 품으며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돈보다 값진, 잃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라고 느꼈다. 성공이 주는 화려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미팅, 파티, 인터뷰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은 공허했다. 그는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없었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을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돈은 여전히 벌리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게 되었다. 상자 안에는 대학 시절 쓰던 노트, 사진, 그리고 손으로 쓴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부자가 되더라도 절대 사람 위에 서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말했던 그 다짐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잊은 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한 성공 위에 오만함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민수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강남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회사의 고급 인테리어 사무실도 이전했다. 필요 이상의 마케팅을 줄이고 팀원들과의 거리부터 좁혀가기로 했다. 예전처럼 하루에 한 번씩 회의실에 앉아 팀원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다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도시락을 나눠 먹던 친구, 대학 시절 야근 후 컵라면을 함께 먹던 선배, 힘들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던 직원들. 그들은 처음엔 민수의 연락을 경계했지만 그가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민수는 그들에게 사과했고 그들 역시 민수에게 돌아와줘서 고맙다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포항에 있는 어머니를 보기 위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릴 적 함께 장을 보던 시장 골목, 바닷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길을 다시 걸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떠올렸다. 그저 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출발점이었다. 민수는 이제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출보다도 팀원들의 만족도와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회사의 일부 이익은 매달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부되었고 별도의 홍보는 없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큰돈을 써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려 했겠지만 지금의 민수는 말 한마디, 진심 하나에 집중했다. 회사의 생일 축하 메시지도 손편지로 바뀌었고 팀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회의를 했다. 그는 회장실이 아닌 열린 회의실 한켠에서 책상을 두고 일했다.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선으로. 그 변화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성공한 사람으로만 평가받지 않는다. 그는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배운 진짜 성공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와 절약,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였다. 민수의 삶은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문제는 생기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 고립된 채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속에 숨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묻는다. 나는 지금 나다운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당당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는 진짜 성공의 기준이 되었다. 과거 민수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사람이었다는 것. 돈은 더 좋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그 관계는 친절과 절약, 겸손 같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몸소 겪으며 알게 되었다. 그의 변화는 민수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부를 쫓고 또 누군가는 부 때문에 사람을 잃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이 많으면 성공시라는 공식 아래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자산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잃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는 말한다. 진짜 부자는 가진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그가 직접 살아내며 증명한 진실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환경, 더 큰 자유를 꿈꾼다. 하지만 그 여유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무뎌지게 하고 무례하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여유가 아니라 착각이다.
돈은 우리를 키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운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을 잊지 않는 것. 사람 사이에서 따뜻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부보다도 오래 남고 깊은 인상을 주는 진짜 가치라. 당신이 언젠가 큰 부를 얻게 되더라도 당신의 말투에, 눈빛에, 손길에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남아있기를. 당신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절약과 친절지라는 두 글자가 살아있기를. 진짜 성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